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민 유한타증권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을 정리하기 전에 대주주 10억 기준을 그대로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에 영향이 있었나요? 예, 오늘 대주주 과세요건이 가장 강한 반등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당정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 부분을 2023년까지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관련되어 공식 발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위 대선 결과가 나온 이유, 우리나라 로 4일이나 5일이 좀 유력하다라고 하는 시각 가운데 오랫동안 좀 눌려왔던 그런 모습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에 한 3배, 많게는 한 4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강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3.15포인트, 1.88% 상승한 2343.31포인트에 마감하였으며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5.51포인트, 1.93% 상승한 818.46포인트에 마감하였습니다. 간밤의 미국 증시는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경제지표 호전을 기반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후보의 당선 기대가 좀 높아지자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독점금지법 등 규제 우려가 있는 대형 기술주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반등에 성공한 우리 증시는 오늘도 상승하여 출발하였는데요. 지표 개선과 앞서 말씀드린 양도세 우려 완화,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여전하지만 대선 후에 경기 부양 기대감 등이 어우러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전반적인 매수세가 좀 강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화학과 전기전자, 의약품, 금융업종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의 매도세 속에 전반적인 업종이 고루 상승하였습니다. 어제 반등 흐름을 잘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으며 양도세나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구간으로 이번 주 이 흐름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특징적인 업종과 종목을 특별히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은 친환경 에너지 쪽이 좀 많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수혜 기대감 등이 좀 몰리며 전반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글로벌 그린 뉴딜 트렌드에 맞춰 풍력 태양광을 포함해 총 2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LG화학이나 삼성 SDI, 대주전자재료, 파워로직스, CS윈드, IA 등 2차 전지나 태양광 에너지, 수소차 테마 등 친환경 에너지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녹십자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CMO, 쉽게 말해 위탁 생산 소식이 좀 알려졌는데요. 전염병 대응 혁신연합 측은 녹십자 및 스페인 바이오 파브리와 10억 도즈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CMO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주당 1달러에서 3달러 정도의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설명에 약 5천억에서 1조 5천억의 영업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총 캐파가 80억 도즈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여유가 좀 남아 있어서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은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연내나 내년 초 정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녹십자가 한 25%, 녹십자 홀딩스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과 내일 국내와 해외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우선 내일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예, 우선은 오늘 급등에 조금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라면 조금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우선은 최근에 흐름들이 대선 일정에 맞춰서 미국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고 대주주 과세 요건 부분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야기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시점에서 또 어떤 변수가 발생될지는 사실상 알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오늘 거의 코스닥이 1000개 넘게 상승을 하고 코스피가 거의 700개 가까운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현재 자리에서 동참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움직임 외에 내일 대선 결과가 오후 늦게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앞두고 해외라든지 국내 시장 동향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그 현장 투표 부분이 있고 우편 투표 부분이 있는데 현장 투표 부분에서 뭐 현재 알려진 대로 바이든 후보가 좀 득세를 한다라고 하면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경기 부양책, 추가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트럼프 현 대통령이 그 현장 투표에서 이긴다라고 하면 추후에 우편 투표나 아니면 추후에 불복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꺼질 만한 그런 부분 됐지만 아직 불씨가 좀 잔재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5일이죠. 예, 이번 주 목요일 정도에 내일 모레 정도에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조금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그 현장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좀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어느 쪽이든 결과가 나오게 되면 트럼프가 승리하는 것과 바이든이 이기는 것과 비교해서 국내 증시 영향은 각각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나요? 예, 우선 바이든이 그 현장 투표에서 이기는 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는 좀 제일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바이든이 현장 투표에서 이긴다라고 하면 대선 관련된 그 불확실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친환경 에너지 섹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도 그 주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 대형 기술주들 뭐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주가들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오랫동안 눌려왔던 가치주들의 좀 주가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연장선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그 경기 민감 가치주들, 그냥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야지 우리나라 증시에는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가장 좋다라고 좀 보여지는 증시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바이든 후보의 그 현장 투표를 이기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현장 투표 부분에서 득세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편 통보하는 그 직계일 그때까지 불확실성은 조금 여전히 상존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불확실성이 상존이 되면 경기 부양 기대감도 당연히 조금 뒤로 밀리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금 더 혼란세를 조금 혼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조금 어느 정도 시장에 활력을 불러넣기 때문에 그래도 하방에 대한 그런 우려는 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때 된다라고 하면 뭐 트럼프 같은 현재 대통령이 그 당선이 됐을 때 우리나라 피해 업종이었던 뭐 자동차나 철강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 가치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주춤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언택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바이오나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들고 있고요. 양도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구간에서는 하방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과장님, 최근 증시 변동성도 컸지만 환율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요. 앞으로 환율 변동성은 대선 결과를 기점으로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업계에 있으면서 환율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전문가라고 부르기가 되게 민망할 정도로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불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그 변수기 때문에 저희가들이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고요. 환율이 한 1180원에서 지금 한 1130원대로 굉장히 원화 강세 구간으로 좀 진입을 했고, 이제 앞으로도 원화 강세 구간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실시를 한다라고 하면, 달러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원하는 강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국가 브랜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그런 강세 요인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어떻게 보는 바로미터 같은 그런 부분인데요.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되고 외국인 매수가
외국인이 매수가 안 들어오고 매도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둘 중에 뭐 하나는 틀린 변수기 때문에 얼마 전처럼 그런 부분을 조금 잘 놓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원하는 강세로 조금 더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뭐 매도는 보다는 매수 쪽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서 국내 동학개미가 아니라 서학개미, 기술주에 특별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은 많은데 바이든이 혹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기술주가 급락을 할까요? 반독점 규제법이나 아니면 뭐 기업을 분할해라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의 기본적인 정책이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관련돼서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이 쏠리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미국이 취했던 행보는 파리 기후 협약을 뭐 탈퇴를 하고 그다음에 뭐 기존의 석탄 연료죠. 뭐 이쪽 부분이 환경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나오면서 뭐 대표적인 뭐 굴뚝주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조금 미국의 정책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었는데요. 바이든이 된다라고 하면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좀 올랐던 그런 어떻게 보면 빵으로 대변될 수 있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좋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다만 뭐 친환경 관련돼서 뭐 테슬라나 뭐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 기업으로 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궤를 좀 달리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관점은 조금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경민 유안타증권 과장과 마감 시황 또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세하게 봤습니다.